루피와 조이보이는 평행이론을 이루는 존재로 추정되며 루피는 제2의 조이보이라고 불리기에 조이보이와 루피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루피와 조이보이는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최대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밀짚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한 지니샤가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자 이 익숙한 리듬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조이보이와 루피만의 특수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할 때와 조이보이가 악마 열매 능력을 발현했을 때 특수한 리듬이 형성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와 루피를 제외하고도 과거 800년 전의 인물들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현세대의 인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와노쿠니 영웅으로 불렸으며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되는 류마와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이자 류마의 핏줄을 이어받은 조로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과거의 조이보이와 어떠한 약속을 한 인어공주와 현재의 시라오시가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며 비비와 릴리 역시 평행이론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보는 필름 골드에 출연하여 루치와 한 차례 승부를 겨룹니다. 루치는 테조로와 루피가 최종 대결을 펼치고 있을 때 그랑 테조로에 나타나 루피와 테조로를 일망타진하려 하였고 루피와 테조로를 포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가 나타나 용조건을 사용하여 폭격을 막아섰고 동생의 싸움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그것이 정의냐? 라고 물었고 사보는 아니 자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보와 루치가 격돌하게 되었고 사보와 루치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이때 루치는 악마 열매 각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보도 전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두 캐릭터가 전력으로 전투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 세계관에 우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넬이 방주 맥심을 타고 페어리바스라고 불리우는 달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에넬은 달에 있는 강력한 괴수들을 물리치고 달의 황제가 되었기에 원피스 세계관에도 이미 우주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넬이 우주에서 본 벽화에 루나리아족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에 어쩌면 밀짚모자 일당 역시 루나리아족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볼처럼 우주의 강자가 등장하여 지구를 위협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우주인의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원피스 슈퍼가 연재될 것입니다. 천룡인들이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 축제를 벌이고 있었으나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게 되며 록세적단이 갓벨리를 습격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이 해군 본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 원수였던 콩은 휴가 중이던 거프에게 전화를 걸어 갓벨리로 지원을 가라고 말했고 거프는 왜 그런 반경의 섬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콩은 거프에게 천룡인들의 악습을 말해준다면 거프가 천룡인들을 구하러 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 관한 건 말할 수 없다만 부탁한다 거프. 확실하지 않으나 만에 하나란 게 있으면 곤란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천룡인의 수학여행? 하치노스 섬을 쑤시는 건가? 난 말했어. 물은 것도 정도가 있지. 해적섬의 보물을 되찾으러 오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록세적단이 갓벨리를 습격하는 이유는 세계정부가 록세적단의 본진인 하치노스 섬에서 무언가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설마 로저가 움직일 줄이야 라고 말하며 록스뿐만 아니라 로저마저 움직인다고 말했고 거프는 놀라며 그런 건 빨리 말해 지금 간다 라고 말하며 거프는 38년 전에도 로저만을 노려왔음이 밝혀집니다. 원피스는 웃음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로저는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된 이후 매우 크게 웃었으며 로저의 적단의 선원들도 이것을 보고 폭소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최후의 섬의 이름을 우스운 섬이라는 뜻을 가진 라프텔이라고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인물의 이름은 조이보이이며 이를 직역하면 웃긴 남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원피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것에 웃음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보이와 루피가 먹은 악마 열매의 모델이 되는 태양신 니카는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고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니카의 힘이 깃든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은 세계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힘을 가졌다고 언급되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질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능력이라고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카이누는 23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자루와 아카이누가 동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키자루 아오키지와 함께 훗날 해군을 이끌어갈 강자로 평가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하였으며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군 중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세계의 금기의 첫 단추인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오하라의 버스터콜을 파견하였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아카이누는 오하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하려면 철저하게 만에 하나 저 배에 학자가 한 명이라도 숨어 있다면 이번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해. 라고 말하며 민간인이 타고 있는 함선마저 날려버리며 자신의 정의관에 철저한 정의를 보여주며 잔인하고 냉혹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쿠전의 변덕으로 인하여 결국 아카이누의 우려처럼 한 명의 학자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학자는 훗날 밀짚모자일당에 합류하게 되는 니코 로빈입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와 함께 원피스를 찾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아카이누의 방식이 과격했긴 하지만 아카이누의 방식대로 오하라의 모든 사람들을 처리했더라면 어쩌면 루피는 라프텔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빅맘은 과거 록세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캐릭터입니다. 빅맘은 록세적단 당시 어느정도 경험이 찬 캐릭터였으며 전투력도 록스 흰수염 다음으로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당시 경험이 별로 없던 신입 해적인 카이도우와 친하게 지냈고 카이도우도 록세적단 시절 빅맘이 자신을 챙겨준 것을 기억하여 빅맘을 자신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맘은 록세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 해적단을 만들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결속력을 가지게 만들어 과거 록세적단처럼 선원들끼리의 사륙을 막았습니다. 또한 빅맘은 록세적단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록스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록스를 험담하는 것으로 보아 록스와 는 사실상 악연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록세적단에 들어오자 록스를 너무 믿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록세적단이 갓벨리에 등장했고 록세적단은 곧바로 해군 군함 하나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섬의 동쪽 록세적단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야. 이름 있는 해적들의 배가 차례차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목적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록스는 어림없다 해군 나를 따라라 록세적단 이라고 말하며 갓벨리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내 록세적단의 간부들이 모두 등장했고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미스버킨, 글로리오사, 캡틴 존, 음부, 슈트로이젠 등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록스 이 등신이 내가 언제부터 니놈 부하였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록세적단은 맞으나 선장 록스의 부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 버키는 진짜야 뉴게이트 너도?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어깨에 올라탔고 사실상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연인이었으며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보기 괴롭구만 스투시 라고 말했고 시키는 너도 마찬가지야 글로리오사 이년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먼저 얻는 놈이 임자야 불만 없지? 라고 말하며 인간 사냥 게임의 상품인 악마의 열매는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네가 그거 가지고 뭐하게 링링 이라고 말하며 이미 악마열매 능력자인 빅맘이 굳이 또 악마열매를 얻어서 뭘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캡틴 존은 술을 퍼마시며 흐헤헤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며 악마열매보단 보물을 탐내며 마치 버기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록세적단은 한 팀인 것은 사실이나 워낙 폐양색 피기를 가졌으며 리더가 되려는 자가 많았기에 사실상 단합은 전혀 안되는 해적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플란베는 카타쿠리의 외모를 보고 매우 실망하며 카타쿠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잠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잠시 후 감정을 다잡으며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본의 아니게 비겁한 술수를 사용하게 된 것을 사과하였고 루피는 해적의 싸움에는 비겁함이란 없어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러자 카타쿠리는 장애가 너무 시끄러운데 라고 말하였고 루피와 카타쿠리는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루피와 카타쿠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방해꾼이 사라지자 카타쿠리는 더 이상 채통을 지킬 필요가 없었기에 윗옷을 벗어던지며 루피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루피도 정말이냐 기쁘다 고맙다 하지만 이긴다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와 루피의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